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별 후 밤새 휴대폰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는 당신.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메시지를 보낼까 말까, 전화를 걸어볼까 말까 수십 번 망설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무런 연락도, 문자도, 그녀의 SNS를 맴도는 일도 멈춘 지금. 그녀는 너무나도 잘 지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를 그리워하는 기색은커녕 내 존재조차 잊은 듯 평온해 보이죠. 내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는 것 같아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이야기를 통해 당신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로 당신의 침묵은 그녀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분명히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요. 이 깊이 있는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평안과 지혜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혹 이 내용이 당신과 같이 아파하는 다른 이들에게도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하신다면 조용히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이별 후에 상대 남성에게서 연락이 올 것이라고 무의식 중에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이 겪어온 익숙한 패턴이기 때문이죠. 그동안 그녀들이 만났던 대부분의 남자들은 헤어지면 매달렸습니다. 전화기를 불이 나게 만들고 어떻게든 관계를 되돌리려 애썼죠. 이것은 남성들이 종종 관계의 문제를 감정이 아닌 논리로 해결하려는 경향 때문이기도 합니다. 문제가 생겼으니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하지만 당신이 선택한 연락 끊기, 즉 노 콘택트는 이 모든 익숙한 각본을 완전히 뒤집어버립니다. 이것은 결코 상대를 조종하려는 유치한 게임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녀에게 진정한 의미의 공간을 선물하는 것이며 당신 없는 삶의 예고편을 아주 짧게나마 경험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과연 그녀가 그 삶의 정식 버전을 구매하고 싶어 할지를 스스로 판단하게 만드는 시간이죠. 당신의 침묵 속에서 이별 직후 들끓었던 그녀의 감정은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조절할 수 있게 되면 비로소 그녀는 당신을 제대로 그리워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 그 사람은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 어쩌면 내가 너무 심했는지도 몰라. 내가 그 사람에게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이 모든 생각의 변화는 바로 당신이 그녀에게 선물한 침묵 덕분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녀가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거울과 같습니다. 당신은 그저 침묵이라는 거울을 그녀 앞에 들어 보이며 말없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는 떠나지 않았어. 떠난 건 바로 당신이야. 당신이 원했던 삶이 바로 이것이니 마음껏 누려봐. 이제 그녀는 이별의 원인을 남 탓으로 돌릴 수 없고 오직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당신의 침묵 속에서 그녀의 마음은 어떤 단계들을 거치게 될까요? 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안도감입니다. 이별을 고한 쪽이라면 누구나 처음에는 해방감을 느낍니다. 마치 법정에 섰지만 피고인석에 앉은 사람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일 때와 같죠. 그래, 잘 됐어. 팝콘이나 가져와서 구경이나 하자 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모든 권력을 쥐고 있다고 느끼며 자유와 안도감을 만끽합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단계인 호기심과 의심이 고개를 듭니다. 그런데 그 사람 도대체 어떻게 지내는 거지? 그녀는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프로필 사진을 한두 번 들여다보고 SNS를 염탐하기도 합니다. 문자를 보낼 수도 보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당신이 어디로 사라졌는지에 대해 강한 호기심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남자가 이별 후에 이렇게나 깔끔하게 사라지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주위를 위성처럼 맴돌지 않고 전화기를 불통으로 만들지 않는 남자는 처음일지도 모릅니다. 당장은 당신과 재회하고 싶지 않더라도 당신이 대체 어디서 뭘 하는지는 미치도록 알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이 호기심과 의심은 세 번째 단계인 그리움에 불을 지핍니다. 이제 그녀는 과거를 되돌아보며 좋았던 기억들을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한국인들이 흔히 말하는 추억 보정이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는 과거를 실제보다 더 아름답게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나이가 들어 어린 시절을 그리워하듯 그녀는 당신과의 관계에서 가장 빛났던 순간들, 감정적으로 충만했던 기억들을 끄집어냅니다. 함께 걷던 거리, 자주 가던 카페, 같이 듣던 노래, 그 모든 것들이 당신이라는 사람의 가치를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이별의 순간에 내뱉었던 날카로운 말들은 희미해지고 서로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감정의 실체만이 선명하게 남습니다. 그래, 우리가 나눴던 감정은 진짜였어. 그녀는 더 이상 그 진실로부터 도망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마지막 단계, 즉 연락하고 싶은 충동이 생겨납니다. 그녀는 깨닫습니다. 당신의 침묵이 만들어낸 이 마음의 압박감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해소될 수 없다는 것을요. 그래서 결국 당신에게 연락해서 이 침묵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봐야겠다고 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똑같이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성향, 특히 심리학에서 말하는 애착 유형에 따라 반응 속도와 방식은 크게 달라집니다. 불안형 애착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신이 사라진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전화기를 불통으로 만들려 할 것입니다. 그들은 단 며칠이라도 당신의 부재를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반면 해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은 가장 까다로운 상대입니다. 그들은 때로 냉담하고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으며 당신의 침묵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과의 관계는 마치 원치 않는 롤러코스터에 강제로 올라탄 것과 같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어떤 애착 유형의 사람이든 당신의 연락 끊기는 결국 관계의 주도권을 당신에게 유리하게 바꾸고 그녀가 스스로를 성찰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침묵이 가져오는 진정한 변화는 이것입니다. 그녀는 당신을 다른 전 남자친구들과는 완전히 다른 특별한 사람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자신과 다투었던 남자, 자신이 차버린 남자, 화가 났던 남자로 당신을 보지 않습니다. 대신 강하고 안정적이며 기댈 수 있는 안전한 남자로 당신을 재평가하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그녀는 당신 곁으로 다가오고 싶은 욕구를 느낍니다. 설령 그것이 단지 안전함을 느끼기 위해서일지라도 말이죠. 그녀는 당신이 자신의 감정을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당신이 이별의 과정 속에서 보여준 통제력과 성숙함은 당신이 자신의 남성성을 온전히 통제하고 있으며 그녀가 다시 다가왔을 때 그녀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사람이라는 확신을 심어줍니다. 그녀는 당신을 엄청난 자기 존중감을 가진 사람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기 존중감은 그녀가 당신을 존중하게 만듭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자는 자신이 존중하지 않는 남자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존중이야말로 사랑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녀에게 당신을 잃을 수도 있다는 현실적인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쫓아다니던 당신이 이제는 그녀가 놓칠지도 모르는 남자가 되는 순간 힘의 균형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당신이 침묵이라는 거울을 통해 이것이 당신의 선택이었어 라고 보여주었을 때
모든 것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연락 끊기를 통해 무조건 그녀를 되찾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설령 그녀가 끝내 연락해오지 않더라도 당신의 SNS를 모두 훔쳐보고 당신의 모든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면서도 끝까지 다가오지 않더라도 당신은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당신은 그녀의 마음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존재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녀가 당신을 생각할 때마다 당신의 침묵이 남긴 강렬한 인상은 그녀를 따라다니는 유령처럼 평생 맴돌게 될 것입니다. 그녀가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든, 당신이 그녀를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녀는 당신의 부재가 주는 무게감을 온몸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게감을 느끼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도 이미 알고 있듯이 바로 침묵이라는 선물을 그녀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녀는 관계 속에서 당신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당신이 해주었던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당신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 착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침묵은 당신이라는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뼈저리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하지만 그녀는 결코 당신을 대체할 수 없을 겁니다. 당신은 이미 이 과정을 통해 더 강하고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그 길을 제가 항상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별 후 밤새 휴대폰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는 당신.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메시지를 보낼까 말까, 전화를 걸어볼까 말까 수십 번 망설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무런 연락도, 문자도, 그녀의 SNS를 맴도는 일도 멈춘 지금. 그녀는 너무나도 잘 지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를 그리워하는 기색은커녕 내 존재조차 잊은 듯 평온해 보이죠. 내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는 것 같아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이야기를 통해 당신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로 당신의 침묵은 그녀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분명히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요. 이 깊이 있는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평안과 지혜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혹 이 내용이 당신과 같이 아파하는 다른 이들에게도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하신다면 조용히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이별 후에 상대 남성에게서 연락이 올 것이라고 무의식 중에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이 겪어온 익숙한 패턴이기 때문이죠. 그동안 그녀들이 만났던 대부분의 남자들은 헤어지면 매달렸습니다. 전화기를 불이 나게 만들고 어떻게든 관계를 되돌리려 애썼죠. 이것은 남성들이 종종 관계의 문제를 감정이 아닌 논리로 해결하려는 경향 때문이기도 합니다. 문제가 생겼으니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하지만 당신이 선택한 연락 끊기, 즉 노 콘택트는 이 모든 익숙한 각본을 완전히 뒤집어버립니다. 이것은 결코 상대를 조종하려는 유치한 게임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녀에게 진정한 의미의 공간을 선물하는 것이며 당신 없는 삶의 예고편을 아주 짧게나마 경험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과연 그녀가 그 삶의 정식 버전을 구매하고 싶어 할지를 스스로 판단하게 만드는 시간이죠. 당신의 침묵 속에서 이별 직후 들끓었던 그녀의 감정은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조절할 수 있게 되면 비로소 그녀는 당신을 제대로 그리워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 그 사람은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 어쩌면 내가 너무 심했는지도 몰라. 내가 그 사람에게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이 모든 생각의 변화는
바로 당신이 그녀에게 선물한 침묵 덕분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녀가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거울과 같습니다. 당신은 그저 침묵이라는 거울을 그녀 앞에 들어 보이며 말없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는 떠나지 않았어. 떠난 건 바로 당신이야. 당신이 원했던 삶이 바로 이것이니 마음껏 누려봐. 이제 그녀는 이별의 원인을 남 탓으로 돌릴 수 없고 오직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당신의 침묵 속에서 그녀의 마음은 어떤 단계들을 거치게 될까요? 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안도감입니다. 이별을 고한 쪽이라면 누구나 처음에는 해방감을 느낍니다. 마치 법정에 섰지만 피고인석에 앉은 사람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일 때와 같죠. 그래, 잘 됐어. 팝콘이나 가져와서 구경이나 하자 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모든 권력을 쥐고 있다고 느끼며 자유와 안도감을 만끽합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단계인 호기심과 의심이 고개를 듭니다. 그런데 그 사람 도대체 어떻게 지내는 거지? 그녀는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프로필 사진을 한두 번 들여다보고 SNS를 염탐하기도 합니다. 문자를 보낼 수도 보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당신이 어디로 사라졌는지에 대해 강한 호기심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남자가 이별 후에 이렇게나 깔끔하게 사라지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주위를 위성처럼 맴돌지 않고 전화기를 불통으로 만들지 않는 남자는 처음일지도 모릅니다. 당장은 당신과 재회하고 싶지 않더라도 당신이 대체 어디서 뭘 하는지는 미치도록 알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이 호기심과 의심은 세 번째 단계인 그리움에 불을 지핍니다. 이제 그녀는 과거를 되돌아보며 좋았던 기억들을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한국인들이 흔히 말하는 추억 보정이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는 과거를 실제보다 더 아름답게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나이가 들어 어린 시절을 그리워하듯 그녀는 당신과의 관계에서 가장 빛났던 순간들, 감정적으로 충만했던 기억들을 끄집어냅니다. 함께 걷던 거리, 자주 가던 카페, 같이 듣던 노래, 그 모든 것들이 당신이라는 사람의 가치를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이별의 순간에 내뱉었던 날카로운 말들은 희미해지고 서로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감정의 실체만이 선명하게 남습니다. 그래, 우리가 나눴던 감정은 진짜였어. 그녀는 더 이상 그 진실로부터 도망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마지막 단계, 즉 연락하고 싶은 충동이 생겨납니다. 그녀는 깨닫습니다. 당신의 침묵이 만들어낸 이 마음의 압박감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해소될 수 없다는 것을요. 그래서 결국 당신에게 연락해서 이 침묵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봐야겠다고 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똑같이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성향, 특히 심리학에서 말하는 애착 유형에 따라 반응 속도와 방식은 크게 달라집니다. 불안형 애착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신이 사라진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전화기를 불통으로 만들려 할 것입니다. 그들은 단 며칠이라도 당신의 부재를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반면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은 가장 까다로운 상대입니다. 그들은 때로 냉담하고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으며 당신의 침묵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과의 관계는 마치 원치 않는 롤러코스터에 강제로 올라탄 것과 같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어떤 애착 유형의 사람이든 당신의 연락 끊기는 결국 관계의 주도권을 당신에게 유리하게 바꾸고 그녀가 스스로를 성찰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침묵이 가져오는 진정한 변화는 이것입니다.
그녀는 당신을 다른 전 남자친구들과는 완전히 다른 특별한 사람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자신과 다투었던 남자, 자신이 차버린 남자, 화가 났던 남자로 당신을 보지 않습니다. 대신 강하고 안정적이며 기댈 수 있는 안전한 남자로 당신을 재평가하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그녀는 당신 곁으로 다가오고 싶은 욕구를 느낍니다. 설령 그것이 단지 안전함을 느끼기 위해서일지라도 말이죠. 그녀는 당신이 자신의 감정을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당신이 이별의 과정 속에서 보여준 통제력과 성숙함은 당신이 자신의 남성성을 온전히 통제하고 있으며 그녀가 다시 다가왔을 때 그녀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사람이라는 확신을 심어줍니다. 그녀는 당신을 엄청난 자기 존중감을 가진 사람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기 존중감은 그녀가 당신을 존중하게 만듭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자는 자신이 존중하지 않는 남자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존중이야말로 사랑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녀에게 당신을 잃을 수도 있다는 현실적인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쫓아다니던 당신이 이제는 그녀가 놓칠지도 모르는 남자가 되는 순간 힘의 균형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당신이 침묵이라는 거울을 통해 이것이 당신의 선택이었어 라고 보여주었을 때 모든 것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연락 끊기를 통해 무조건 그녀를 되찾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설령 그녀가 끝내 연락해오지 않더라도 당신의 SNS를 모두 훔쳐보고 당신의 모든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면서도 끝까지 다가오지 않더라도 당신은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당신은 그녀의 마음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존재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녀가 당신을 생각할 때마다 당신의 침묵이 남긴 강렬한 인상은 그녀를 따라다니는 유령처럼 평생 맴돌게 될 것입니다. 그녀가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든, 당신이 그녀를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녀는 당신의 부재가 주는 무게감을 온몸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게감을 느끼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도 이미 알고 있듯이 바로 침묵이라는 선물을 그녀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녀는 관계 속에서 당신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당신이 해주었던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당신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 착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침묵은 당신이라는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뼈저리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하지만 그녀는 결코 당신을 대체할 수 없을 겁니다. 당신은 이미 이 과정을 통해 더 강하고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그 길을 제가 항상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별 후 밤새 휴대폰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는 당신.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메시지를 보낼까 말까, 전화를 걸어볼까 말까 수십 번 망설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무런 연락도, 문자도, 그녀의 SNS를 맴도는 일도 멈춘 지금. 그녀는 너무나도 잘 지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를 그리워하는 기색은커녕 내 존재조차 잊은 듯 평온해 보이죠. 내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는 것 같아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이야기를 통해 당신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로 당신의 침묵은 그녀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분명히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요. 이 깊이 있는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평안과 지혜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혹 이 내용이 당신과 같이 아파하는 다른 이들에게도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하신다면 조용히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이별 후에 상대 남성에게서 연락이 올 것이라고 무의식 중에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이 겪어온 익숙한 패턴이기 때문이죠. 그동안 그녀들이 만났던 대부분의 남자들은 헤어지면 매달렸습니다. 전화기를 불이 나게 만들고 어떻게든 관계를 되돌리려 애썼죠. 이것은 남성들이 종종 관계의 문제를 감정이 아닌 논리로 해결하려는 경향 때문이기도 합니다. 문제가 생겼으니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하지만 당신이 선택한 연락 끊기, 즉 노 콘택트는 이 모든 익숙한 각본을 완전히 뒤집어버립니다. 이것은 결코 상대를 조종하려는 유치한 게임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녀에게 진정한 의미의 공간을 선물하는 것이며 당신 없는 삶의 예고편을 아주 짧게나마 경험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과연 그녀가 그 삶의 정식 버전을 구매하고 싶어 할지를 스스로 판단하게 만드는 시간이죠. 당신의 침묵 속에서 이별 직후 들끓었던 그녀의 감정은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조절할 수 있게 되면 비로소 그녀는 당신을 제대로 그리워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 그 사람은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 어쩌면 내가 너무 심했는지도 몰라. 내가 그 사람에게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이 모든 생각의 변화는 바로 당신이 그녀에게 선물한 침묵 덕분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녀가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거울과 같습니다. 당신은 그저 침묵이라는 거울을 그녀 앞에 들어 보이며 말없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는 떠나지 않았어. 떠난 건 바로 당신이야. 당신이 원했던 삶이 바로 이것이니 마음껏 누려봐. 이제 그녀는 이별의 원인을 남 탓으로 돌릴 수 없고 오직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당신의 침묵 속에서 그녀의 마음은 어떤 단계들을 거치게 될까요? 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안도감입니다. 이별을 고한 쪽이라면 누구나 처음에는 해방감을 느낍니다. 마치 법정에 섰지만 피고인석에 앉은 사람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일 때와 같죠. 그래, 잘 됐어. 팝콘이나 가져와서 구경이나 하자 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모든 권력을 쥐고 있다고 느끼며 자유와 안도감을 만끽합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단계인 호기심과 의심이 고개를 듭니다. 그런데 그 사람 도대체 어떻게 지내는 거지? 그녀는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프로필 사진을 한두 번 들여다보고 SNS를 염탐하기도 합니다. 문자를 보낼 수도 보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당신이 어디로 사라졌는지에 대해 강한 호기심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남자가 이별 후에 이렇게나 깔끔하게 사라지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주위를 위성처럼 맴돌지 않고 전화기를 불통으로 만들지 않는 남자는 처음일지도 모릅니다. 당장은 당신과 재회하고 싶지 않더라도 당신이 대체 어디서 뭘 하는지는 미치도록 알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이 호기심과 의심은 세 번째 단계인 그리움에 불을 지핍니다. 이제 그녀는 과거를 되돌아보며 좋았던 기억들을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한국인들이 흔히 말하는 추억 보정이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는 과거를 실제보다 더 아름답게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나이가 들어 어린 시절을 그리워하듯 그녀는 당신과의 관계에서 가장 빛났던 순간들, 감정적으로 충만했던 기억들을 끄집어냅니다. 함께 걷던 거리, 자주 가던 카페, 같이 듣던 노래, 그 모든 것들이 당신이라는 사람의 가치를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이별의 순간에 내뱉었던 날카로운 말들은 희미해지고
서로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감정의 실체만이 선명하게 남습니다. 그래, 우리가 나눴던 감정은 진짜였어. 그녀는 더 이상 그 진실로부터 도망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마지막 단계, 즉 연락하고 싶은 충동이 생겨납니다. 그녀는 깨닫습니다. 당신의 침묵이 만들어낸 이 마음의 압박감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해소될 수 없다는 것을요. 그래서 결국 당신에게 연락해서 이 침묵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봐야겠다고 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똑같이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성향, 특히 심리학에서 말하는 애착 유형에 따라 반응 속도와 방식은 크게 달라집니다. 불안형 애착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신이 사라진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전화기를 불통으로 만들려 할 것입니다. 그들은 단 며칠이라도 당신의 부재를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반면 해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은 가장 까다로운 상대입니다. 그들은 때로 냉담하고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으며 당신의 침묵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과의 관계는 마치 원치 않는 롤러코스터에 강제로 올라탄 것과 같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어떤 애착 유형의 사람이든 당신의 연락 끊기는 결국 관계의 주도권을 당신에게 유리하게 바꾸고 그녀가 스스로를 성찰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침묵이 가져오는 진정한 변화는 이것입니다. 그녀는 당신을 다른 전 남자친구들과는 완전히 다른 특별한 사람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자신과 다투었던 남자, 자신이 차버린 남자, 화가 났던 남자로 당신을 보지 않습니다. 대신 강하고 안정적이며 기댈 수 있는 안전한 남자로 당신을 재평가하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그녀는 당신 곁으로 다가오고 싶은 욕구를 느낍니다. 설령 그것이 단지 안전함을 느끼기 위해서일지라도 말이죠. 그녀는 당신이 자신의 감정을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당신이 이별의 과정 속에서 보여준 통제력과 성숙함은 당신이 자신의 남성성을 온전히 통제하고 있으며 그녀가 다시 다가왔을 때 그녀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사람이라는 확신을 심어줍니다. 그녀는 당신을 엄청난 자기 존중감을 가진 사람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기 존중감은 그녀가 당신을 존중하게 만듭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자는 자신이 존중하지 않는 남자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존중이야말로 사랑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녀에게 당신을 잃을 수도 있다는 현실적인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쫓아다니던 당신이 이제는 그녀가 놓칠지도 모르는 남자가 되는 순간 힘의 균형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당신이 침묵이라는 거울을 통해 이것이 당신의 선택이었어 라고 보여주었을 때 모든 것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연락 끊기를 통해 무조건 그녀를 되찾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설령 그녀가 끝내 연락해오지 않더라도 당신의 SNS를 모두 훔쳐보고 당신의 모든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면서도 끝까지 다가오지 않더라도 당신은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당신은 그녀의 마음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존재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녀가 당신을 생각할 때마다 당신의 침묵이 남긴 강렬한 인상은 그녀를 따라다니는 유령처럼 평생 맴돌게 될 것입니다. 그녀가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든, 당신이 그녀를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녀는 당신의 부재가 주는 무게감을 온몸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게감을 느끼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도 이미 알고 있듯이 바로 침묵이라는 선물을 그녀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녀는 관계 속에서 당신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당신이 해주었던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당신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 착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침묵은 당신이라는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뼈저리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하지만 그녀는 결코 당신을 대체할 수 없을 겁니다. 당신은 이미 이 과정을 통해 더 강하고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그 길을 제가 항상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별 후 밤새 휴대폰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는 당신.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메시지를 보낼까 말까, 전화를 걸어볼까 말까 수십 번 망설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무런 연락도, 문자도, 그녀의 SNS를 맴도는 일도 멈춘 지금. 그녀는 너무나도 잘 지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를 그리워하는 기색은커녕 내 존재조차 잊은 듯 평온해 보이죠. 내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는 것 같아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이야기를 통해 당신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로 당신의 침묵은 그녀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분명히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요. 이 깊이 있는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평안과 지혜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혹 이 내용이 당신과 같이 아파하는 다른 이들에게도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하신다면 조용히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이별 후에 상대 남성에게서 연락이 올 것이라고 무의식 중에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이 겪어온 익숙한 패턴이기 때문이죠. 그동안 그녀들이 만났던 대부분의 남자들은 헤어지면 매달렸습니다. 전화기를 불이 나게 만들고 어떻게든 관계를 되돌리려 애썼죠. 이것은 남성들이 종종 관계의 문제를 감정이 아닌 논리로 해결하려는 경향 때문이기도 합니다. 문제가 생겼으니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하지만 당신이 선택한 연락 끊기, 즉 노 콘택트는 이 모든 익숙한 각본을 완전히 뒤집어버립니다. 이것은 결코 상대를 조종하려는 유치한 게임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녀에게 진정한 의미의 공간을 선물하는 것이며 당신 없는 삶의 예고편을 아주 짧게나마 경험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과연 그녀가 그 삶의 정식 버전을 구매하고 싶어 할지를 스스로 판단하게 만드는 시간이죠. 당신의 침묵 속에서 이별 직후 들끓었던 그녀의 감정은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조절할 수 있게 되면 비로소 그녀는 당신을 제대로 그리워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 그 사람은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 어쩌면 내가 너무 심했는지도 몰라. 내가 그 사람에게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이 모든 생각의 변화는 바로 당신이 그녀에게 선물한 침묵 덕분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녀가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거울과 같습니다. 당신은 그저 침묵이라는 거울을 그녀 앞에 들어 보이며 말없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는 떠나지 않았어. 떠난 건 바로 당신이야. 당신이 원했던 삶이 바로 이것이니 마음껏 누려봐. 이제 그녀는 이별의 원인을 남 탓으로 돌릴 수 없고 오직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당신의 침묵 속에서 그녀의 마음은 어떤 단계들을 거치게 될까요? 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안도감입니다. 이별을 고한 쪽이라면 누구나 처음에는 해방감을 느낍니다. 마치 법정에 섰지만 피고인석에 앉은 사람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일 때와 같죠. 그래, 잘 됐어. 팝콘이나 가져와서 구경이나 하자 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모든 권력을 쥐고 있다고 느끼며 자유와 안도감을 만끽합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단계인 호기심과 의심이 고개를 듭니다.
그런데 그 사람 도대체 어떻게 지내는 거지? 그녀는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프로필 사진을 한두 번 들여다보고 SNS를 염탐하기도 합니다. 문자를 보낼 수도 보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당신이 어디로 사라졌는지에 대해 강한 호기심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남자가 이별 후에 이렇게나 깔끔하게 사라지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주위를 위성처럼 맴돌지 않고 전화기를 불통으로 만들지 않는 남자는 처음일지도 모릅니다. 당장은 당신과 재회하고 싶지 않더라도 당신이 대체 어디서 뭘 하는지는 미치도록 알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이 호기심과 의심은 세 번째 단계인 그리움에 불을 지핍니다. 이제 그녀는 과거를 되돌아보며 좋았던 기억들을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한국인들이 흔히 말하는 추억 보정이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는 과거를 실제보다 더 아름답게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나이가 들어 어린 시절을 그리워하듯 그녀는 당신과의 관계에서 가장 빛났던 순간들, 감정적으로 충만했던 기억들을 끄집어냅니다. 함께 걷던 거리, 자주 가던 카페, 같이 듣던 노래, 그 모든 것들이 당신이라는 사람의 가치를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이별의 순간에 내뱉었던 날카로운 말들은 희미해지고 서로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감정의 실체만이 선명하게 남습니다. 그래, 우리가 나눴던 감정은 진짜였어. 그녀는 더 이상 그 진실로부터 도망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마지막 단계, 즉 연락하고 싶은 충동이 생겨납니다. 그녀는 깨닫습니다. 당신의 침묵이 만들어낸 이 마음의 압박감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해소될 수 없다는 것을요. 그래서 결국 당신에게 연락해서 이 침묵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봐야겠다고 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똑같이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성향, 특히 심리학에서 말하는 애착 유형에 따라 반응 속도와 방식은 크게 달라집니다. 불안형 애착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신이 사라진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전화기를 불통으로 만들려 할 것입니다. 그들은 단 며칠이라도 당신의 부재를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반면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은 가장 까다로운 상대입니다. 그들은 때로 냉담하고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으며 당신의 침묵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과의 관계는 마치 원치 않는 롤러코스터에 강제로 올라탄 것과 같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어떤 애착 유형의 사람이든 당신의 연락 끊기는 결국 관계의 주도권을 당신에게 유리하게 바꾸고 그녀가 스스로를 성찰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침묵이 가져오는 진정한 변화는 이것입니다. 그녀는 당신을 다른 전 남자친구들과는 완전히 다른 특별한 사람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자신과 다투었던 남자, 자신이 차버린 남자, 화가 났던 남자로 당신을 보지 않습니다. 대신 강하고 안정적이며 기댈 수 있는 안전한 남자로 당신을 재평가하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그녀는 당신 곁으로 다가오고 싶은 욕구를 느낍니다. 설령 그것이 단지 안전함을 느끼기 위해서일지라도 말이죠. 그녀는 당신이 자신의 감정을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당신이 이별의 과정 속에서 보여준 통제력과 성숙함은 당신이 자신의 남성성을 온전히 통제하고 있으며 그녀가 다시 다가왔을 때 그녀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사람이라는 확신을 심어줍니다. 그녀는 당신을 엄청난 자기 존중감을 가진 사람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기 존중감은 그녀가 당신을 존중하게 만듭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자는 자신이 존중하지 않는 남자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존중이야말로 사랑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녀에게 당신을 잃을 수도 있다는 현실적인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쫓아다니던 당신이 이제는 그녀가 놓칠지도 모르는 남자가 되는 순간 힘의 균형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당신이 침묵이라는 거울을 통해 이것이 당신의 선택이었어 라고 보여주었을 때 모든 것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연락 끊기를 통해 무조건 그녀를 되찾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설령 그녀가 끝내 연락해오지 않더라도 당신의 SNS를 모두 훔쳐보고 당신의 모든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면서도 끝까지 다가오지 않더라도 당신은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당신은 그녀의 마음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존재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녀가 당신을 생각할 때마다 당신의 침묵이 남긴 강렬한 인상은 그녀를 따라다니는 유령처럼 평생 맴돌게 될 것입니다. 그녀가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든, 당신이 그녀를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녀는 당신의 부재가 주는 무게감을 온몸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게감을 느끼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도 이미 알고 있듯이 바로 침묵이라는 선물을 그녀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녀는 관계 속에서 당신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당신이 해주었던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당신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 착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침묵은 당신이라는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뼈저리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하지만 그녀는 결코 당신을 대체할 수 없을 겁니다. 당신은 이미 이 과정을 통해 더 강하고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그 길을 제가 항상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별 후 밤새 휴대폰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는 당신.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메시지를 보낼까 말까, 전화를 걸어볼까 말까 수십 번 망설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무런 연락도, 문자도, 그녀의 SNS를 맴도는 일도 멈춘 지금. 그녀는 너무나도 잘 지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를 그리워하는 기색은커녕 내 존재조차 잊은 듯 평온해 보이죠. 내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는 것 같아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이야기를 통해 당신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로 당신의 침묵은 그녀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분명히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요. 이 깊이 있는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평안과 지혜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혹 이 내용이 당신과 같이 아파하는 다른 이들에게도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하신다면 조용히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이별 후에 상대 남성에게서 연락이 올 것이라고 무의식 중에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이 겪어온 익숙한 패턴이기 때문이죠. 그동안 그녀들이 만났던 대부분의 남자들은 헤어지면 매달렸습니다. 전화기를 불이 나게 만들고 어떻게든 관계를 되돌리려 애썼죠. 이것은 남성들이 종종 관계의 문제를 감정이 아닌 논리로 해결하려는 경향 때문이기도 합니다. 문제가 생겼으니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하지만 당신이 선택한 연락 끊기, 즉 노 콘택트는 이 모든 익숙한 각본을 완전히 뒤집어버립니다. 이것은 결코 상대를 조종하려는 유치한 게임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녀에게 진정한 의미의 공간을 선물하는 것이며 당신 없는 삶의 예고편을 아주 짧게나마 경험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과연 그녀가 그 삶의 정식 버전을 구매하고 싶어 할지를 스스로 판단하게 만드는 시간이죠. 당신의 침묵 속에서 이별 직후 들끓었던 그녀의 감정은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조절할 수 있게 되면 비로소 그녀는 당신을 제대로 그리워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 그 사람은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 어쩌면 내가 너무 심했는지도 몰라. 내가 그 사람에게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이 모든 생각의 변화는 바로 당신이 그녀에게 선물한 침묵 덕분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녀가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거울과 같습니다. 당신은 그저 침묵이라는 거울을 그녀 앞에 들어 보이며 말없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는 떠나지 않았어. 떠난 건 바로 당신이야. 당신이 원했던 삶이 바로 이것이니 마음껏 누려봐. 이제 그녀는 이별의 원인을 남 탓으로 돌릴 수 없고 오직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당신의 침묵 속에서 그녀의 마음은 어떤 단계들을 거치게 될까요? 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안도감입니다. 이별을 고한 쪽이라면 누구나 처음에는 해방감을 느낍니다. 마치 법정에 섰지만 피고인석에 앉은 사람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일 때와 같죠. 그래, 잘 됐어. 팝콘이나 가져와서 구경이나 하자 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모든 권력을 쥐고 있다고 느끼며 자유와 안도감을 만끽합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단계인 호기심과 의심이 고개를 듭니다. 그런데 그 사람 도대체 어떻게 지내는 거지? 그녀는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프로필 사진을 한두 번 들여다보고 SNS를 염탐하기도 합니다. 문자를 보낼 수도 보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당신이 어디로 사라졌는지에 대해 강한 호기심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남자가 이별 후에 이렇게나 깔끔하게 사라지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주위를 위성처럼 맴돌지 않고 전화기를 불통으로 만들지 않는 남자는 처음일지도 모릅니다. 당장은 당신과 재회하고 싶지 않더라도 당신이 대체 어디서 뭘 하는지는 미치도록 알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이 호기심과 의심은 세 번째 단계인 그리움에 불을 지핍니다. 이제 그녀는 과거를 되돌아보며 좋았던 기억들을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한국인들이 흔히 말하는 추억 보정이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는 과거를 실제보다 더 아름답게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나이가 들어 어린 시절을 그리워하듯 그녀는 당신과의 관계에서 가장 빛났던 순간들, 감정적으로 충만했던 기억들을 끄집어냅니다. 함께 걷던 거리, 자주 가던 카페, 같이 듣던 노래, 그 모든 것들이 당신이라는 사람의 가치를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이별의 순간에 내뱉었던 날카로운 말들은 희미해지고 서로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감정의 실체만이 선명하게 남습니다. 그래, 우리가 나눴던 감정은 진짜였어. 그녀는 더 이상 그 진실로부터 도망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마지막 단계, 즉 연락하고 싶은 충동이 생겨납니다. 그녀는 깨닫습니다. 당신의 침묵이 만들어낸 이 마음의 압박감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해소될 수 없다는 것을요. 그래서 결국 당신에게 연락해서 이 침묵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봐야겠다고 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똑같이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성향, 특히 심리학에서 말하는 애착 유형에 따라 반응 속도와 방식은 크게 달라집니다. 불안형 애착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신이 사라진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전화기를 불통으로 만들려 할 것입니다. 그들은 단 며칠이라도 당신의 부재를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반면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은 가장 까다로운 상대입니다. 그들은 때로 냉담하고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으며 당신의 침묵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과의 관계는 마치 원치 않는 롤러코스터에 강제로 올라탄 것과 같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어떤 애착 유형의 사람이든 당신의 연락 끊기는 결국 관계의 주도권을 당신에게 유리하게 바꾸고 그녀가 스스로를 성찰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침묵이 가져오는 진정한 변화는 이것입니다. 그녀는 당신을 다른 전 남자친구들과는 완전히 다른 특별한 사람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자신과 다투었던 남자, 자신이 차버린 남자, 화가 났던 남자로 당신을 보지 않습니다. 대신 강하고 안정적이며 기댈 수 있는 안전한 남자로 당신을 재평가하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그녀는 당신 곁으로 다가오고 싶은 욕구를 느낍니다. 설령 그것이 단지 안전함을 느끼기 위해서일지라도 말이죠. 그녀는 당신이 자신의 감정을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당신이 이별의 과정 속에서 보여준 통제력과 성숙함은 당신이 자신의 남성성을 온전히 통제하고 있으며 그녀가 다시 다가왔을 때 그녀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사람이라는 확신을 심어줍니다. 그녀는 당신을 엄청난 자기 존중감을 가진 사람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기 존중감은 그녀가 당신을 존중하게 만듭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자는 자신이 존중하지 않는 남자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존중이야말로 사랑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녀에게 당신을 잃을 수도 있다는 현실적인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쫓아다니던 당신이 이제는 그녀가 놓칠지도 모르는 남자가 되는 순간 힘의 균형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당신이 침묵이라는 거울을 통해 이것이 당신의 선택이었어 라고 보여주었을 때 모든 것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연락 끊기를 통해 무조건 그녀를 되찾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설령 그녀가 끝내 연락해오지 않더라도 당신의 SNS를 모두 훔쳐보고 당신의 모든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면서도 끝까지 다가오지 않더라도 당신은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당신은 그녀의 마음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존재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녀가 당신을 생각할 때마다 당신의 침묵이 남긴 강렬한 인상은 그녀를 따라다니는 유령처럼 평생 맴돌게 될 것입니다. 그녀가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든, 당신이 그녀를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녀는 당신의 부재가 주는 무게감을 온몸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게감을 느끼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도 이미 알고 있듯이 바로 침묵이라는 선물을 그녀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녀는 관계 속에서 당신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당신이 해주었던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당신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 착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침묵은 당신이라는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뼈저리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하지만 그녀는 결코 당신을 대체할 수 없을 겁니다. 당신은 이미 이 과정을 통해 더 강하고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그 길을 제가 항상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별 후 밤새 휴대폰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는 당신.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메시지를 보낼까 말까, 전화를 걸어볼까 말까 수십 번 망설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무런 연락도, 문자도, 그녀의 SNS를 맴도는 일도 멈춘 지금. 그녀는 너무나도 잘 지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를 그리워하는 기색은커녕 내 존재조차 잊은 듯 평온해 보이죠. 내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는 것 같아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이야기를 통해 당신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로 당신의 침묵은 그녀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분명히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요. 이 깊이 있는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평안과 지혜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혹이 내용이 당신과 같이 아파하는